들리시나요? 자, 일단 인사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너비 아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의 리더 진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우리 아로아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팬카페에 굉장히 많이 남겨주신 진료소를 시작할 시간인데, 지금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옆에가 다 떴어요. 메이크업하고 헤어하고 이거 한지 좀 돼가지고 옆에도 다 뜨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간략하게 설명부터 드리자면, 제가 이제 고민진료소라고 해서 이제 팬카페 그 뭐라 그러지, 카테고리 그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가 약간 진작으로서의 활동을 했다면, 이제 사진 찍는 거에 있어서 조금 그 전보다는 약간 사진 찍는 것도 그렇고 생각보다 좀 바빠지다 보니까 그걸 자꾸 못 올리는 것 같아서 이걸 어떻게 풀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멤버들도 많이 하고 그냥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조그만한 위로를 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렇게 고민 진료소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하면서 정말 딥한 얘기도 많았고,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렇게 V앱을 통해서 라이브를 하면서 몇 개를 추려서 이렇게 사연을 가지고 왔으니까 일단 모든 우리 진료소를 이용해 주시는 아로아 여러분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첫 이제 진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댓글을 조금 읽고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 이슈서 이번 라이브에 당첨됐습니다. 지금 아직 퇴근을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7시에 단체 연습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고민 상담을 하고 가봐야 되는 일정이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민진료소의 첫 번째 사연입니다. 팬카페 닉네임은 해피생쥐님. 저는 중학생 때부터 애교 미용사라는 꿈을 가지고 성인이 되자마자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보고 22살에 꿈을 그리던 애교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연습을 했는데 막상 해보니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저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사람도 상대해야 하고 내성적인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일이었는지 연습을 시작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자마자 일을 관두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쌓이고 이게 되게 나한테 안 맞는구나, 그럼 이제 뭘 해야 하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작년 10월 달에 그만두고 아직까지 알바만 하며 고민 중인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한번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할까요? 둘 다 용기가 필요한 건 맞는데 고민입니다 라고 해피생진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때부터 애견 미용사라는 꿈을 가지고 사실 계속 그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했을 텐데, 물론 견습을 했는데 맞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지만 사실 막상 좋아하는 일이 정말 일이 됐을 때는 저는 당연히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도 춤 추면서 굉장히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막상 가수가 되고 아이돌로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해야 하고 그걸 또 잘 해내야 하고 이런 상황들을 사실 살면서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중학생 때부터면 거의 6, 7년 길게는 8년까지도 고민을 하고 정말 꿈에 그리던 애견 미용사가 됐으니까 강아지들 모르겠어요. 저는 항상 일을 할 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좀 끝까지 밀어붙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으로서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다른 일에 대해서 흥미나 아니면 더 큰 꿈이 생겨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애견 미용사라는 직업에 있어서 좀 더 딥하게 빠져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용기가 당연히 다시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학원을 다녀서 시험을 보고 22살에 애견 미용사가 됐다는 것 자체로도 조금은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더 깊이 빠져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해피생진님. 그래서 좀 더 딥하게 빠져봐라가 저의 진료 내용이네요. 제가 22살이면 제가 21살에 데뷔를 했으니까 저도 이제 7년 차로 6년 가까이를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그 강아지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라는 걸 한번 되새기다 보면 좀 저는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자, 두 번째 사연입니다. 두 번째 상담 내용은 16살 때부터 아스트로를 좋아한 23살이 된 아로아입니다. 고등학교 때만 해도 꿈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저 아스트로만을 응원해 왔던 천진난만한 학생이었어요. 그러다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로 집 근처 대학교 경영학과로 진학하게 되었어요. 제가 원해서 갔던 곳이 아니라 많이 힘들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막막함이 저를 엄청 압박해왔어요. 주변 친구들은 다들 취업 준비도 하고 원하는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싶은 고민도 많이 들고 과연 내가 뭔가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학교를 다니자니 시간 낭비만 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내가 뭘 좋아했고 잘했는지 계속해서 찾아보고 고민하던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생겼고 꿈이 생겼어요. 남들은 한참 취업을 준비할 때지만 전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늦었지만 편입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뭔가를 다시 시작하고 준비하기엔 늦은 것 같아서 혹시나 불합격할까봐 남들보다 취업이 많이 늦은 걸까봐 많은 고민이 돼요. 저 잘할 수 있겠죠?
라고 로하이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꿈이라는 거는 저는 나이랑은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남들보다 늦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꿈을 포기하고 그냥 원하지 않는 일들을 그냥 하는 것보다 늦더라도 정말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고 포기하는 게, 만약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저는 후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일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의 시선이나 아니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기준이 생겨나는 거지, 20살에 시작하건 25살에 시작하건 30살에 시작하건 꿈이라는 건 정말 꿈이기 때문에 저는 나이는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 격차를 줄이려고 로아이니님도 더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되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저는 취업이 늦는다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현실적인 부분은 제가 디테일하게는 모르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로아이니님이 더 잘 알겠지만, 꿈이라는 거는 저는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그 꿈을 이루면 새로운 꿈을 꿔야 되고 이루면 또 새로운 꿈을 꿔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로아이니님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자신감 있게 뭐 어때? 라고 이 마인드로 밀어붙였으면 좋겠어. 23살이고 친구들도 뭐 취업 준비하고 하겠지만 난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대학교 경영학과도 원해서 갔던 것도 아니었고 많이 힘들기도 했고, 하지만 정말 원하던, 이제 그쪽 어느 쪽으로 편입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원하던 길이 생긴 것만으로도 저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밀고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파이팅! 자, 세 번째 진료 내용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 후 카페 오픈을 준비하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로아예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은 요즘이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고민은 바로 카페 이름입니다. 수많은 카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메뉴도 메뉴지만 기억되기 쉽고 독특한 카페 이름도 한몫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2달 동안 고민을 해봐도 떠오르지 않아서 진우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글을 남깁니다. 도와줘요 찐찐이라고 김만개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이거는 어렵긴 해요. 사실 저도 이거를 봤었는데, 카페 이름 같은 경우야 사실 여러 카페도 있고 너무 유명한 카페도 있고, 하지만 저는 무언가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뭐 저 같은 경우는 작곡을 하니까 노래 제목에 있어서 약간 정할 때도 그 키워드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만개님께서 어쨌든 카페의 컨셉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듯이 그런 키워드랑 좀 잘 어울리면 카페 이름을 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 브랜드 카페 말고 소소한 카페들 속에서 약간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추억이라는 카페도 있었고, 되게 약간 신선하다라고 느꼈던 글자였나? 되게 동향의 느낌이 되게 물씬 나는 카페였는데, 그런 컨셉과 되게 딱 맞는 카페 이름을 딱 보고 거기를 한번 다녀갔을 때 저는 기억이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그 카페를 어떻게 꾸밀지, 그리고 메뉴는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그 카페에 대해서 물론 디테일한 내용을 제가 좀 더 알았다면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너무 큰 부담이네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키워드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거에 잘 맞는 카페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만개님, 뭔가 시원한 이렇게 답변을 못 해드린 것 같지만, 저도 아쉽지만 너무 그 속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힘내가지고 카페 이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자, 네 번째 주요 내용은 아스트로스 조이님께서, 의료진 진진 오빠 안녕하세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분명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도록 한 노력이 나를 배신했을 때 어떻게 해야 그 모든 허탈감과 실망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빠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당연히 있죠. 사실 노력을 했음에도 그 노력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될 때 정말 힘들고 허탈하고, 왜 나한테만,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기도 하고 한데, 사실 시간도 좀 지나야 하고,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력이 날 배신했어, 그럼 난 이쪽 방향이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자기가 한 노력을 자기가 배신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쌓아왔던 노하우나 그동안의 노력들로 인한 배움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포기하지 않고 쭉쭉 가다 보면 어느샌가, 정말 길면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은 내 자신을 칭찬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랩메이킹도 그렇고 곡을 쓰면서 저도 연습생 때부터 곡을 쓰기 시작했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사실 중간에 포기도 한번 했었어요. 데뷔하고는 사실 너무 여유 시간도 없었고 하다 보니까 보류를 좀 해두고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다시 잡고 다시 노력하고, 저도 지금까지 만든 곡만 수백 개가 되겠지만 나온 노래는 몇 곡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 직시를 하면 사실 허탈과 실망을 이겨낸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참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아스트로스 조이님 또 다시 일어나서
한 번 더 두들겨보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이상 저의 진료 내용이었고요. 다섯 번째 맞나요? 네, 다섯 번째 김M7님. 진호 오빠, 전 힘들거나 지칠 때 오빠가 말했던 좋은 말들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있는 중3 로아예요. 긴 말 없이 바로 제 고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달 전 발목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꿈, 장래 희망인 미용사를 못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많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미용 말고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말은 그냥 한 귀로 듣고 나가버렸는지 미용이 아니면 하고 싶은 게 없어지더라고요. 미용사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조금이라도 서 있으면 발이 붓고 통증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포기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했는데 진짜 미용사라는 직업이 너무 간절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용 포기해야 할까요? 라고 김M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야, 발목 수술을 하셨다. 사실 미용사라는 직업이 어쨌든 저희도 샵을 다니고 있고 저희 헤어쌤이랑도 굉장히 오랜 기간 거의 데뷔 3집부터 2집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생님과 하고 있는데 발목 수술을 했을 경우에 사실 몸이 아프면 멘탈도 깨지기 쉽기 때문에 고민을 조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발목 같은 경우는 저도 되게 많이 다쳐보고 몸을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인대도 조금 나가보고 힘줄도 끊어져 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을 때 좀 무식한 방법일 수 있지만 운동을 해요. 저는 운동을 안 하게 되면 근육들이 그 인대나 뭐 어떤 수술을 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미 망가져 버린 거에 대한 뒷받침을 근육이 저는 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저도 사실 무릎이 좋지 않은데 근육 운동을 안 하면 무릎이 다시 통증이 와요. 그러다가 또 춤추고 계속 근육이 점점 붓고 저도 그래서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했지만 근육이 점점 안에서부터 붙어가는 느낌이 있으면 조금 덜 하더라고요. 남들보다야 당연히 통증도 빨리 느껴지고 춤도 오래 못 추고 하지만 정말 간절하게 원한다면 저는 도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발목 수술이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싶은 게 없으면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옛날에 춤을 추면서 예체능을 하면서 드럼을 치면서 그거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냥 엄마가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좀 밀어주시는 편이었지만 가끔 가다가 딴 길로 샌다고 했을 때 엄마가 무슨 얘기를 하든 난 됐고 이거 할 거야 그냥. 그게 확고하다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당연히 발목에 대한 컨디션도 자꾸 체크하면서 무리는 안 하는 선에서 노력도 되게 똑똑하게 잘 해야 되는 편이지만 그래도 미용사가 하고 싶으면 저는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M7님이 다섯 번째로 이제 보내주셨고 이제 여섯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안녕, 전 고3 로아예요. 저는 오빠처럼 진로에 대해 빨리 결정을 해서 조리 관련 특성화고를 다니고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는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도 있지만 저는 대입을 도전 중이에요.
근데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 두려움도 있는데 오빠는 그럴 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궁금하고 게을러질 때 극복하는 오빠만의 방법이 있는지 조언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많은 고3 로아들이 수시던 수능이던 각자 목표까지 무사히 완주할 수 있도록 응원 한마디 해준다면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 사랑해요 라고 찐콩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들 이제 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다 해주고 계신데 진짜 안 지치려면 하고 싶은 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회사에 자주 오면서 여러 가지 회사 사람들과 정말 직장인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을 때도 이 엔터라는 회사를 다니면서 그들 또한 좋아하지 않으면 못 버티고 하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래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좋아하는 거와 그 다음에 그 노력들과 만족도가 어느 정도 큰지에 따라서 이건 사실 롱런하고 좀 짧게 그만두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만 저는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끝까지 미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을 법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걸 좋아하는 걸로 사실 뭔가 이렇게 이겨나갔으면 좋겠는. 그리고 게을러질 때도 있죠. 저도 사실 레이지라는 노래를 냈지만 저도 쉬고 싶을 때 있고 저도 그냥 갑자기 주어진 하루 되게 계획적이지 못하게 쓸 때 많고 하지만 다시 털어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는 저는 항상 주변은 움직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누워있는 시간에 남들은 움직이고 있고 나보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정신이 바짝 차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찐콩님께서 빨리 결정을 해서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연입니다. 고민 진료. 일곱 번째는 브리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일본 아로아입니다. 한국어 틀려도 용서해주세요. 괜찮습니다. 꼭 상담해 주셨으면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민을 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주변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많은 편입니다. 그때마다 잘 해결을 해주고 싶고 위로도 해주고 싶어서 항상 열심히 들어줬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고민을 잘 안 하고 너무 생각하는 것도 싫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공감이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들을 분석해드리곤 했는데 결국은 항상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최고의 리더 진진이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고민을 잘 들어줄 수 있을까요? 비법을 알려주세요. 진진이보다 누나지만 늘 우리 진진의 성숙함과 든든함을 존경합니다. 아스트로가 되어줘서 감사하고 늘 응원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브리엘님께서 고민을 들어주는 거, 사실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방법과 현실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해주는 그리고 조언을 해주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기준에는
저는 선 공감 후 조언이거든요. 사실 공감이 안 될 때도 당연히 많지만 그 사람이 돼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저도 지금까지 약간 많은 사람들을 상담해 주다 보니 그냥 저만의 데이터가 쌓인 거겠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사실 잘 못했고 현실적인 조언도 잘 못해줬고, 사실 동갑인 친구들이나 오히려 형들, 누나들,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줄 때가 사실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까지 제 경험들을 토대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주는 편인데, 저는 이렇게 했으니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만 알려줘야지, 사실 제가 고민 진료소를 열었지만 조언은 해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저만의 이야기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진료소라고 했지만 이렇게 상담처럼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냥 그게 현실적으로 공감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그냥 사실 그 사람들은 솔루션, 정답을 원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브리얼님도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부담 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고민 상담한 사람도 라이트하게 물어봤다가 굉장히 헤비하게 다가오면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내가 무조건 해결해야 돼 라는 그런 약간 생각들은 조금 덜어두고, 정말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 마음을 공감해주는 것들을 좀 하다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힘내시고 부담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사연이고요. 이제 중3 16살이 된 아로아입니다. 한테도 말을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는 편이에요. 작은 고민도 큰 고민도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조금이라도 덜어질 텐데 그걸 알면서도 얘기를 못해요. 진우 오빠는 고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편이에요? 궁금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로하 부경 B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혼자서 앓는 편이에요. 소가리를 진짜 많이 하는 편인데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그냥 저는 오히려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편이에요. 내 이야기로서 이런 것들을 얘기함으로써 내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약간 생각 정리가 안 됐던 것도 약간 남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이런 되게 다양성에 대해서 열어두다 보면은 뭔가 좀 소갈이 했던 것도 풀리더라고요. 혼자 참아왔던 것도.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27이 되고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가족도 몰라요. 저희 멤버도 모르고요. 얘기 안 하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을 바에는 세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연습을 하는 게, 이것도 당연히 연습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조금은 우리 로아 부경빈님도 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천천히 시작해 나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개가 더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야? 55분에는 그래도 끝내야 제가 내려가서 연습 준비를 하기 때문에 딱 마지막 사연만 읽고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도록 할게요. 너무 주아님께서 진우야 안녕, 진우를 많이 응원하는 또 진우와 같은 음악을 하고 있는 로아입니다. 처음에는 진료소 한다고 했을 때 진우도 진우 혼자가 가지고 있는 고민, 힘듦이 있을 텐데 수많은 로아들의 고민을 하나하나 읽는 게 과연 진우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 혹여나 진우에게 더 큰 힘듦을 안겨주는 거 아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런 로아들에게 진우가 품에 와서 오히려 나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이 많다라 생각이 들어서 이제 뿌듯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때 진우는 정말 마음이 단단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우야, 로아를 먼저 생각하는 진우에게 나는 나보다 진우를 더 먼저 생각하려고 해. 진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얼마나 힘들겠어. 리더라는 자리가 누군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컸을까. 결코 쉽지 않는 일을 6년 동안 잘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는 진우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해. 힘들 때마다 아스트로의 노래들이 나한테 큰 도움이 되어 주었어. 가끔은 너무 위로가 되어서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더라. 힘든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대도 돼. 받은 만큼 로아들이 진우에게 보답할 기회를 줘. 진우라는 사람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해. 사랑해 라고 해주셨네요. 네, 이 말대로 사실 처음에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고민 진료소를 연다고 했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있어서 저도 만약에 제 멘탈이 온전치 않고 사실 단단하다는 생각을 안 했다면 애초에 저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걸 해도 될까? 하지만 저도 7년 차기도 하고 6년이라는 시간을 아스트로 생활을 해오면서 그냥 느꼈던 거, 사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리더로서 그리고 멘탈도 되게 많이 깨져갔고 그냥 많은 일들, 특히 멤버들보다 많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회사와 부딪히고 조율하는 건 저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들의 기반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거 하게 된 거니까, 고민진료소 열게 된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시간 여유 있을 때 자주 올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진료 내용 제가 모든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짬 내서 자주 올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이제 내려가 봐야 되네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어스 아스트로의 진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료소 앞으로 자주 봬요. 바이바이.